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실력대별 수학학습 전략이라고 했는데, 여기 아마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최상위권부터 해가지고 뭐 중위권 뭐 아니면 뭐 하위권 이렇게 뭐 각자의 상황마다 이게 있을 건데, 그런 학생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그 전략이 다 다를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하위권이 친구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밟아서 상위권 성적까지 거둘 수 있는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1부랑 2부는 뭐가 다르냐면, 1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금 오신 분들 아마 초등 뭐 고학년부터 해서 중학생 부모님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될지 다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거를 어떻게 짜면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커리큘럼이 짜져 있기 때문에 뭐 학원 오시면 뭐 고민 안 하시고 뭐 되긴 하겠지만, 뭐 학원을 나중에 옮기실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스스로 계획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리를 알려드리는 게 첫 번째 파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당장 이제 다가올 시험을 잘 보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력대별로 당장 다가올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들으시고 나면 아마 이런 질문들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이거 상담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담하면서 부모님들한테 되게 단골 듣는 질문들이거든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선행 얼마큼 하고 가야 될지 이런 거 궁금하시죠? 그리고 남은 기간 공부 어떻게 로드맵 짜야 될지, 그 다음에 선행 여러 번 이미 했는데 계속 구멍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선행 지금 좀 늦은 친구들, 지금 이미 좀 늦은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좋은 학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뭐 한 학기 과정 진행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시간 어느 정도 써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획은 뭐 짜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애들이 좀 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 파트까지 들으시면 해결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를 잠깐 얘기해 볼 거냐면요, 저희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대학교 뭐잖아요. 무슨 대학이 뭐 인생의 전부다 이런 얘기 전혀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들을 일단 1차적인 목표로 할 텐데, 그러려면은 대학 그 입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 아실 수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대학교 입시는 일단 수시, 정시 이렇게 두 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이거는 많이들 아시죠? 수시 안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개 논술 실기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중이 작고 실기는 뭐 예체능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약간 논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수시는 학생부 교과랑 종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생부 교과는 요새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한데 거의 내신 성적을 이제 좀 정량화해가지고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단순히 내신 점수를 이제 그냥 정량화된 수치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생활기록부 이제 비교과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까지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말 그대로 본다, 이런 겁니다. 네, 요렇게 대표적인 두 가지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수능으로 가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새 좀 특징이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네, 서울대학교 같은 곳을 비롯해가지고 일부 학교들이 이제 내신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수능으로 가는 거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뒤에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수시 정시는 과연 선발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 모집 비율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가 거의 80%, 정시가 20%. 요것만 보면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 좀 뭐 함정,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착시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명문대학교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비율이 달라요. 수도권이나 지방. 그래서 수도권으로 좁히게 되면 수시가 65%, 정시가 35%에서 정시 비율이 꽤 많이 늘어납니다. 여전히 수시가 많지만 정시 비율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비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이제 수시가 거의 90%, 정시 1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 수시가 80%의 이유는 비수도권이 너무 많이 수시로 뽑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사실상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요쪽,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시도 수시가 일단은 뭐 메인으로 생각하긴 해야지만 정시도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제도다. 수시 안에서 제도 그 전형이 나눠진다고 했는데, 그 각각 안에서의 모집 비율을 보면요, 학생부 교과가 한 7%, 학생부 종합이 뭐 한 29%,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학생부 교과가 또 압도적으로 되게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의 착시가 있는 거예요. 뭐냐? 수도권 대학으로 좁혀놓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비율이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수도권 명문대학 가는 경우에는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을 일단 1차적으로 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어떤 케이스냐? 지방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진짜 내신 따기 좀 수월한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학생부 교과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내신 뭐 송도도 그렇고 뭐 다른 지역도 뭐 학군지라고 하더라도 내신 너무 좋으면 교과 쓸 수 있지만 보통 종합 쓰는 경우들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쓴다는 거는 내신 점수 잘 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이제 비교과 챙기는 것들도 중요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신입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아까 전에 이제 수능이 기본이 된다고 했고 근데 내신 반영하는 학교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전형에서 수능 80% 내신 20% 이렇게 반영을 해요. 나머지 학교들도 뭐 일정 퍼센트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걸 봤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내신이 20%나 되면은 내신이 좀 안 좋으면 그러면 서울대 못 가는 거 아니냐. 내신까지 이제 다 챙겨야지만 서울대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내신도 최상위권이어야 되는 거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숫자에서 약간 착시가 있어요. 뭐냐면은 80%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20% 중에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15점이 기본 점수예요. 15점이 기본 점수고 나머지 5점만 차등으로 이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점을 주는 방식도 이제 평가위원 2명이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요 A, B, C, D, E 해가지고 조합으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 요 A, B, C, D, E도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 가지 뭐 고려해서 단순 내신 점수로만 등급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종합적인 걸 봐요. 그래가지고 A, B, C, D 평가한다. 그러니까 꼭 1등급 아니라 하더라도 무조건 B 뭐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랬을 때 요 차등 점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내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여기 보시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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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여기 내려가면 점수가 많이 깎이죠. 그러니까 내신 버리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생각. 그러니까 내신이 무조건 되게 좋아야지만 서울대도 정시로 갈 수 있다는 아니고 근데 내신 예를 들면 정시는 어차피 거의 수능 위주니까 내신 버려도 된다. 실제로 옛날에 수능 100일 때는 내신 버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학군지 같은 곳에서 내신 따기 어려운 곳에서 어차피 정시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중간 이상 정도 나오면 기본적으로 수능 잘 보면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학 입시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결론적으로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모집 인원의 65% 이상이 되는 일단 수시를 먼저 노린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송도 지역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학생들이 뭐 이미 뭐 고등학교 뭐 주변에 뭐 이렇게 선배들 있는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수시를 가장 1차적으로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수시를 1순위로 하되 혹시 수시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으니 그걸 대비해서 정시로 같이 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대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도 있지만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할 때 하는 목적은 고등학교 가서 좋은 내신 성적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정확합니다. 수능은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수능은 내신 잘 받는 걸 기반으로 하면 그 실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되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의심하실 필요 없고 수능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생각하면 된다. 내신 잘 받기 위한 준비 열심히 하면 수능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면은 고등 내신 대비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려면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고등 내신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뭐 고등 시험 어려우니까 심화 문제 많이 풀어야지 뭐 이런 건 다들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걸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방법,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준비하는 게 천지 차이예요. 제가 오늘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들어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커리큘럼 로드맵을 짜기 위해서 학교별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뭐 많은 분들이 일반고 진학하시는 분들이 뭐 비율로 보면 더 많겠지만 특목자사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학교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일반고랑.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고등학교 입학 전에 우리가 준비해놔야 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거에 맞춰서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이제 인트로로 제가 준비해온 얘기가 뭐냐면 여기 아마 그 중학생들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봐서 지금 90점, 100점 뭐 그냥 A 무난하게 잘 나오는 친구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안 나오는 친구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제가 되게 많이 보는 케이스가 뭐냐면 중학교 때 시험 잘 보는 거예요. 100점 뭐 그냥 수월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난 수학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게 엄청난 착각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중학교 때 A, 그러니까 90점 이상 하면 A가 되죠. A 받는 비율이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40% 돼요. 많으면 뭐 50%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고등학교 이제 가면은 수능 9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 4등급까지 %면,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때 A 계속 받았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4등급 나온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학생들도 내가 중학교 때 A 그냥 안전하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나 수학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진짜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냥 중학교 시험 쉽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그러면 A도 수월하게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상 고등학교 갔을 때, 그러니까 B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럼 중상위권 이게 아니에요. B 나오면 고등학교 기준으로 중위권 이하예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가혹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성적에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는 거고. 근데 네, 그래서 중학교 때 90점, 100점 잘 봤다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실제 시험 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딱 봤더니 60점, 70점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고등 내신은 대학교 입시랑 직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절대 쉽게 낼 수가 없어. 쉽게 내면 잘하는 애들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고등학교 시험은 정말 어렵게 냅니다. 체감상 중학교 시험에 거의 뭐 3배 이상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갖고 왔는데,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시험 어렵다고 되게 유명한 대치동에 있는 대청중학교 기말고사 최고난도 문항입니다. 딱 봐도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죠? 오른쪽은 송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있던 문항입니다. 보시면은 뭐 둘 다 그냥 뭐 적당히 어려워 보이죠? 겉보기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 요거의 풀이 과정을 비교를 해보면 중학교 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요 정도 풀이 길이면 끝나요. 중학교는 어려워봤자요. 중학교는 시험지 분석을 저희가 항상 하는데 고난도 문항은 있지만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 고등학교 때 킬러 문항이라고 할 만한 건 중학교 때 나오지 않습니다. 네. 길어봤자 5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 중학교 내신 시험의 수준이고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 아까 전에 요 문제 풀이 과정이 어떤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실제 풀이 과정입니다. 한 문제 푸는데 빠르면 10분에서 15분 걸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내신 시험에 나와요. 근데 시험 이제 문항에서 이런 문항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난이도 분석을 쭉 제가 다 해놨는데 보자마자 바로 안 풀리고 고민해서 풀어야 되는 난이도 상 이상의 문제들이 최소 6, 7개가 나와요. 보통 시험에서. 그 중에 6, 7개 중에 두세 문항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정도 한 문항당 10분 가까이 걸리는 그런 킬러 문항이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가까이 출제가 됩니다. 시험 시간은 50분이에요. 50분 동안에 보통 학교 시험 문제가 22문제, 23문제 정도 되거든요. 22, 3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런 문항들이 항상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그냥 문제 풀면서 잘 푼다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시험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시간 여유 있을 때 풀어서 맞출 수 있는 거랑 이 50분 내에 풀어서 맞출 수 있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은 이렇게 애초에 구조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 보고 풀라고 해도 제 시간 내에 100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고등학교 시험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러면 고등학교 시험이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나의 평소 실력만으로 그럼 풀어내는 거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뭘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학교 시험 문제는 선생님들이 내시잖아요. 그쵸? 근데 선생님들이 문제를 직접 제로 베이스에서 창작하시는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어딘가에서 갖고 와서 내시는 겁니다. 왜냐면 수학 문제를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낼 때마다 그걸 직접 다 연구해가지고 만들어서 내시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어딘가에 있는 문제를 갖고 와서 살짝 변형해서 내는 게 대부분의 시험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시험 문제를 과연 어디서 얼만큼 갖고 오느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출제 원리를 오늘 아시고 나면 모르는 것과 천지 차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시험 문제를 어디서 내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간과하는 게 바로 뭐냐면 교과서예요. 교과서 쉽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교과서 안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심지어 못하는 친구들도 뭐 안 푸는 친구들 많아요.
어려운 거 풀어야지. 교과서 쉬운데 그거 뭐 풀어봤자 뭔 의미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과서가 학교마다 다른데 많게는 한 15문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송도고등학교 이번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 22문제인가 23문제 중에서 16문제가 교과서. 네, 그 정도로 교과서가 비중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뭐 프린트나 부교재 같은 게 고등학교는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과서 플러스 프린트 부교재, 이 학교 자료라고 부를게요. 학교 자료에서 보통 뭐 적게는 60%에서 한 뭐 70%, 뭐 많게는 뭐 한 8, 90% 나올 때도 있는데 학교 자료에서 보통 그냥 한 60, 70%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 자료가 그래서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자료 아닌 거에서 3, 40% 나온다는. 그럼 학교 자료 아닌 거는 그러면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근데 학교 자료 아닌 것들도 어디선가 갖고 올 거잖아요. 그걸 저희가 항상 뒤져봐요. 시험 끝나면 막 책 다 펼쳐놓고 뒤져보는데 그랬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 369 11월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 기출문제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이거를 꼭 그래서 요게 항상 두 문제 이상씩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아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내신 대비를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학교 자료를 일단 최우선으로 하되 교육청 기출 모의고사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상담해보면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일반 그냥 시중 문제집 뭐 블랙라벨 뭐 고쟁이 뭐 어려운 거 이런 거 풀고 있어요. 거기서 문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출 문제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교육청 기출 문제가 역대 너무 양이 많아요. 시험 기간 돼가지고 풀기 시작하면 다 못.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고등학교 입학 전에 풀어놨어요. 요거를.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기반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일단 고등학교 수학 내신 시험은 시간 싸움이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 22문제 중에 난이도 한 상에서 최상 문제들이 6, 7문제 나머지 한 15문제는 한 중상 이하 일반적인 그냥 시중 교재 풀면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 센 B단계 수준 요런 문제들은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 주면 풀 수 있다가 아니라 숙달해서 바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 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청 기출문제 반드시 고등학교 입학 전에 미리 풀어놔야 된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럼 얼만큼 풀어야 되냐? 최근 5개년에서 많으면 10개년치 생각하시면 왜냐면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무작정 막 완전 옛날 거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최근 거에서 보통 가져옵니다. 그래서 최근 5개년치로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간 되면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해야 되는 게 요 유형학습 마스터랑 기출학습 하는 거 요걸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해놔야 되는 거고 학기 중이 되면 이제 학교 자료 나오는 거 마스터 하는 데 집중하는 거다.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전에 외부 문항 있다 그랬는데 외부 문항들 중에서 교육청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처음 보는 문제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실력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 그럼 실력으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실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2부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교과 과정 학교별로 교과 과정이 개편이 됐어요. 올해부터 올해 고1부터 그래가지고 조금 과정이 바뀌었는데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 2학기 때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1학기 때 대수, 2학기 때 미적분 1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때 보통 선택 과목으로 많이 했던 과목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지정 과목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옛날에 확통이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필수 과목이 됐다. 그래서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과목이 이제 수능 그 과목이 됐고 선택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확통은 3학년 때 한다. 요것만 하나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서 기하, 뭐 미적분 이런 것, 미적분 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수능 선택 과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수능 선택 과목에서 빠졌고 내신에서만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 공대 가는 친구들은 보통 대부분 선택한다 보시면 기하랑 그래서 미적분 2 수능에서는 안 보지만 내신에서는 거의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하는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하고 미적분 2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고는 거의 다 비슷해요. 조금씩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 있는데 선택 과목 하는 시기가 근데 대부분 거의 이런 틀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자사고 얘기인데 자사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여기 인천에 있는 그 유명한 학교가 이제 하늘고등학교죠. 하늘고등학교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 1학기 때 일반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그 1, 2학기 거를 한꺼번에 진행. 이게 특징. 그리고 2학기 때는 고2 1학기 거인 대수를 진행하고
미적분 1을 그러니까 한다. 그러니까 첫 1학년 때 1년 반치를 한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 2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다 하게 돼 있죠. 물론 3학년 때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게 빠르게 돼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천 지역 아니지만 또 많이 또 최상위권 학생들이 생각하는 외대부고는 하나고 교육과정 어떻게 돼 있냐? 외대부고는 여기가 그 옛날에 용인 외고라고 불렀었는데 그런 베이스여서 그런지 일반고랑 똑같아요. 자사고인데 최상위권 학생 가는 건데 그러니까 1학년 때 공통수학 1, 2만 하고 2학년 때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고등학교는 아까 전에 한일고등학교처럼 1년 동안 그 1년 반치를 진행해요. 근데 특이하게 2학기 때 2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재학교, 이제 과학고 이런 데 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여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1, 2 전체 다 진행해요. 훨씬, 그러니까 제일 빠르다고 보시면 빠르다. 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그럼 우리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내가 목표로 하는 학교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나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얼만큼 하고 가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고나 참고로 포스코 고등학교도 이제 관심 많으신데 제가 여기 빠뜨렸죠. 포스코 고등학교는 일반고랑 똑같아요. 교육과정이. 네. 자사고고 공부 잘하는 친구 많이 가지만 일반고랑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외대부고 일반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수학 1, 2까지만 하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선행학습 계획 잡으실 때 제가 항상 그 잘못하시는 걸 보는 게 뭐가 있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심화가 충분히 돼 있지 않은데 고2, 3거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요. 근데 그게 되게 잘못된 방법이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거 충분히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1순위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거 심화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이후 과정은 고1 과정 심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뭐 완성이라는 건 없으니까 뭐 계속 고1 심화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고1 심화가 된다는 전제하에 고2 과정은 같이 진행을 하는 거다. 플러스 알파로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확통 기하 미적분 2 이것도 고등학교 가기 전에 다 해야 되느냐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송도에 있는 학원들 중에서도 설명회 갔다 오셨는데 부모님들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학원에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거 3개 다 무조건 끝내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설명회도 있대.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무조건 끝내고 가야지 안 그러면 생산이과 못한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정말 극상위권 친구들 아니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 1까지 내가 심화 문제 잘 푸는 수준이 아니면 확통 기하 미적분 2는 그냥 안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데 확통 고등학교 3학년 때 합니다. 중학교 때 한다고 해서 애들이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3년 뒤에 시험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해놨다고 나중에 다 까먹어요. 분명히. 근데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은 공통수학 1, 2 미적분 대수 이거 킬러 문제 아까 전에 풀과정 긴 거 그런 거 잘 풀 수 있냐 했을 때 아닌 애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확통 나중에 3년 뒤에 볼 거 지금 시간 써서 하고 있는 거 저는 그거 완전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좀 어리석은 거라 생각해요.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당장 내가 눈앞에 있을 시험 잘 보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거지 3년 뒤에 있을 거 미리 땡겨서 하는 거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확통 기하 미적분 2는 기본적으로 그냥 안 하고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진짜 극상위권 제외하고는. 그게 마음 편하시고 실제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일고나 하나고처럼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인 대수과정 심화까지는 이제 좀 해놓고 가시는 게 약간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왜 계속 저희가 유튜브에서 선행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과도한 선행 좋지 않고 심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행도 어느 정도 필요한 정도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시험 볼 거에 대한 심화까지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필수 기준이에요. 왜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시간이 되게 없어요. 뭐 이미 고등학교 자녀 혹시 있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수행평가 같은 거 이제 막 비교과도 챙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수행평가다 해가지고 애초에 학교도 늦게 끝나고 뭐 학원 가고 뭐 수행평가고 이러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수험 문제 아까 전에 막 교육청 문제 이런 것들 여유 있게 풀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름방학 되게 짧잖아요. 그렇죠? 여름방학 되게 짧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1년 동안은 중학교 때 만들어 놓은 실력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거기서 좀 더 노력해가지고 결과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심화까지는 해놓고 가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성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고등학교 2학년 건 근데 왜 얘기 안 하냐 고등학교 2학년 거는 당연히 해놓고 가면 좋지만 고등학교 1학년 거 킬러 문제 풀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일단 드리고 겨울방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12월 중순 되면은 기말고사 끝나고 12월, 1월, 2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절대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고1 거 심화에 집중하는 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로드맵 짜실 때 항상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고등학교 1학년 커리큘럼까지 심화하고 가는 게 1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과고 영재고로 가는 친구들이다 하면은 그냥 고등학교 거 전 과정 다 심화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고 영재고는. 왜 그러냐면, 과고 영재고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부모님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과고 영재고 입시하는 데 있어서 고등 선행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도 문제를 보거든요. 다이렉트로 고등학교 거 과정을 낼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규정상. 그래가지고, 진짜 솔직히 고등학교 과정 하나도 모르고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 스타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이 일부 도움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 전 과정 다 하고 가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 전 과정 다 안 하고 가가지고 그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잘해야 될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가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려면 고등 과정 그냥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까지 얘기했는데 이걸 기반으로 이제 계획을 본격적으로 짜셔야겠죠. 계획 짜시는 원리를 설명드릴 거예요.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는 원리예요. 저희 학습 커리큘럼 짜는 원리인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선행 과정 진행할 때 개념서, 유형서, 침화서 반드시 한 권씩은 진행하고 넘어간다. 일단 요게 첫 번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개념서, 유형서 이거는 거의 다 해요. 안 하는 곳 거의 없어요. 근데 심화를 안 하고 선행 진도 나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요. 학원들에서 그렇게 시키는 학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 상담할 때마다 아직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지금도 어제 상담한 학생들 중에서도 절반이 그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절대 안 된다. 제가 이유는 뒤에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학기 과정 진행하는데 보통 기간 얼마 잡고 해야 되냐, 이 부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최상위권 친구들이랑 일반 친구들로 구분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친구들 기준으로는 4개월 정도 잡는 게 적다. 요 세 개 과정 나가는, 3개 하는 거. 그리고 최상위권 친구들은 3개월 정도 잡고 보통 나갑니다. 그 정도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게 뭐 정답이다기보다는 일반적이다.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선행을 나가다 보면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거 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 사이에 뜨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거 하고 있는데 중학교 거 과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안 하다 보면 까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로드맵을 짤 때 그 이전 과정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든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거를 간과해가지고 그냥 진도 나가는데, 제가 그런 분들 너무 솔직히 좀 약간 저도 답답한 경우인데, 고등학교 공부하고 때 가서 했는데 중학교 거 테스트 풀려보면 결과 엉망인 경우 진짜 많아요.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 그 친구들이 중학교 거 할 때 막 심화 교재 하면서 막 이해 하나도 안 됐는데 넘어간 거냐? 그게 아니라 그거 풀 때는 잘 풀거든요. 근데 복습 안 해주니까 중간에 다 까먹는 거예요. 고등과정 한다고 해서 중학교 전 과정이 복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습을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게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그 학습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중간에 내신이 있잖아요. 항상 중학교. 내신 기간을 얼만큼 잡아야 되냐 했을 때, 극상위권 친구들 제외, 최상위권 친구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한 달 무조건 필수로 잡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최상위권 친구들은 짧게는 2주 정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진짜로 극상위권 친구들은 2주 정도 진행하는데 보통 4주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내신 문제 중에서 기출문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혹시 예비 중3 여기 계시면은 이거 주목해서 들으시고, 만약에 아니더라도 나중에 예비 중3 때 본인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1, 2월 겨울방학 있잖아요. 지금은 따지면 이제 곧 다가올 1, 2월. 이때는 아무리 내가 그 전에 선행 많이 해놨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선행 고등학교 2학년 이후 거 그냥 다 스톱하고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 기출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씩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파트 이제 넘어갈 건데요. 제가 여기 지금 자료에 준비해 놓은 건 뭐냐면, 시중교재를 기반으로 했을 때 문제들 집별로 유형별 난이도 이런 것도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좀 참고하시라고.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 그 얘기 드릴게요. 심화서 왜 반드시 진행하고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제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중학교 과정 보면은 1학기 과정이 방정식이랑 함수 나오는 대수 파트라고 부르고, 2학기 과정은 이제 그 기하랑 통계에서 도형 문제 막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이렇게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2학기 과정은 그나마 조금 덜한데, 그 1학기 과정은 진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어요. 개념들이. 그래가지고 1-1에서 1차 방정식을 못 하는데 2학년 1학기에서 연립 방정식을 못하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1차 함수를 배우는데 1차 함수를 못하면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를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과정 자체가.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걸 못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진도를 나갈 때 개념서, 유형서까지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좀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저는 애들 공부를 시키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 항상 제일 답답한 게 그거죠. 예전에 했는데 왜 모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이거 가르쳐줬는데 왜 몰라? 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애들한테. 전 근데 그거 되게 좀 심하게 말하면은 그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어떤 새로운 내용을 한 번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 달 뒤, 두 달 뒤까지 우리가 다 모든 거 다 기억할 수 있냐 하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기억력은 기본적으로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예요, 사실. 그러니까 애들은 한두 번 보면은 까먹는 게 원래 그냥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애들 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개념서, 유형서까지만 하고 넘어가는 게 한두 번 보고 넘어가는 딱 그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건 잘 풀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는 반드시 까먹게 돼 있습니다. 애초에 그냥 구조적으로. 제가 예전에 대학교 수업 듣는 것 중에서 뭐 기억력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무슨 뇌과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기억력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 단기 기억이랑 장기 기억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단기 기억이랑 장기 기억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장기 기억에 남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기 기억이랑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에 가장 이거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본능적으로 이게 생존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가고 생존에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들은 단기 기억으로 가서 까먹게 돼 있대요. 인간의 뇌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게 이제 생존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근데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의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정보인 거예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들어온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두 번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두 번 보고 나서 다음번에 복습 안 해주거나 하면은 까먹는다는 게 아까 전에 그 얘기인 거고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심화까지 들어가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경험을 해야 우리 뇌가 이 3-1 과정의 2차 함수 되게 중요한 거구나. 나한테 그래서 여러 번 시키는구나. 기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장기 기억 관점에서 이 반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후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달라진다는 게 중요한 이유인데요. 3-1에 쉽게 센까지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에 센 수준까지 할 수 있냐? 물어보면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3-1에 심화까지 한 애가 고등학교 1학년 센까지 하는 거랑 3-1 센까지만 한 애가 고등학교 1 센까지 하는 거랑 속도 차이가 제가 느끼기엔 체감상 1.5배에서 2배가 차이가 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연계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전 과정이 심화가 돼 있으면 이후 과정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이전 과정이 얕게 다져져 있으면은 이후 과정 왜냐면 점점 더 내용이 깊어지잖아요.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이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유형서까지만 하고 고등학교 갔을 때 가면은 애들이 엄청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심화까지 잘 다져진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하더라도 3개, 4개 학년 선행이라 하더라도 애들이 수월하게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는 그때 심화를 하고 넘어가는 게 그 순간에는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심화까지 하고 가는 게 훨씬 빠르게 가는 길이에요. 장담합니다, 이거. 심화를 안 하고 넘어가면 100% 나중에 다 까먹고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후 과정 하는데도 훨씬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훨씬 비효율적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선행 나갈 때 반드시 심화서를 최소 한 권 정도는 제대로 풀 수 있는 수준 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경우 있으신데, 심화 근데 얼마큼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경우. 심화는, 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가끔씩, 한 학기 과정, 끝내는데 얼마 걸려요? 완성하는데 얼마 걸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수학이라는 건 사실은 완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심화는 끝이 없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런 최소 기준을 만족하고 넘어가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그랬을 때, 중등 기준으로는 블랙라벨 정도 되는 교재 있죠? 그런 거 한 권 내가 풀어서 한 정답률 그래도 한 80% 이상은 나올 수 있다. 요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일단은 선행 나가는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장기 기억 관점이나 다음 과정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 없는 수준 되는 거다. 요거 이제 학습과정 진행하는 기간 얘기하는데,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요렇게 진행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책 어떤 것들인지는 앞에서 제가 자세히 써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책 한 권 하는데 보통 잘하는 친구들은 한 달에 한 권 충분히 풀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해가지고 이제 그런 최상위권 친구들은 3개월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최상위권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원들은 보통 3개월에 한 학기 진도 나가는 식으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친구들이 그렇지 않죠. 그래가지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4개월 정도 걸리고, 만약에 조금 이해력이 느린 친구다 하면 5, 6개월 걸린다고요. 저희 올마이티 캠퍼스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개념 나갈 때 개념서, 유형서 동시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개념 유형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2개월 정도 진행합니다. 초등 과정은 한 달 반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응용심화 과정에서 블랙라벨 수준 중등은 나간다 보시면 되는데, 중고등 과정은 2개월, 초등 과정은 마찬가지로 1.5개월. 그래서 저희는 중고등 과정 할 때는 한 학기 과정 4개월 나가고요. 초등 과정 할 때는 3개월. 그 다음 세 번째, 그 복습. 선행할 때 그 이후에 뜨는 과정에 대한 복습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시킬까에 대한 방법적으로 고민이 되게 많으시네요. 왜냐면 책을 한 권 사가지고 또 풀자니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거 선생하고 있는데 중1-1부터 3-2까지 6권 사가지고 풀리기도 어렵고, 그쵸? 네. 그래서 요새 가장 유행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누적 테스트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이미 계실 수도 있는데, 대치동에 누태 학원이라고 불리는 학원들이 있어요. 줄 서서 이제 막 가는 그런 학원들이 있거든요. 마감되는. 이 기사까지 났어요. 기사까지 났는데, 이 누태 학원들이 왜 유명하냐면은 선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전 그 뜨는 과정들에 대해서 학원 올 때마다 매번 그 누적 테스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리마인드 해주는, 그게 요새 대치동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장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선행 과정 하면서 이전 과정에 대한 복습은 필요한데 별도 교재를 진행하는 건 부담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서 너무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터치를 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래서 이게 되게 효과가 좋고, 그래서 저희 올마이티 캠퍼스에서도 원래는 일부 학생들 대상으로, 상위권 애들 대상으로만 좀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 1월부터 저희가 선행 과정 진행하는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도 이제 진행 계획이에요. 저희는 매 수업 시간대마다는 아니고 매주 주말마다, 매주 주말마다 한 학기 과정에 한 적게는 3문제, 5문제 정도씩 넣어가지고 매주 풀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기간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내신 대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보통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데, 가끔씩 이제 좀 약간 상위권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좀 진도 좀 늦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중학교 어차피 성적 예를 들면 일반고 갈 거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내신 대비 4주나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질문을 제가 가끔씩 들어요. 왜냐면 이게 조금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등 선행 빨리 해야 되는데 한 달씩 1년에 4번이면은 4개월이나 그 현행 어떻게 보면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아깝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근데 그거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자료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약간 교과서부터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그거에 대한 문제 수고, 문제당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한 번만 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습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한다고 했을 때 시간 계산을 해보면 학원 수업 시간 빼고 그냥 문제풀이 시간 기준으로만 해도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는 해야 4주 동안 끝낼 수 있는 게 기본 시험 잘 보기 위한 필수 자료 양이에요. 물론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더 빨리 풀 거니까 이제 덜 걸릴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친구들은 그냥 무조건 이 정도가 그냥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최소 기준이에요. 그리고 느린 친구들은 6주 이상 해야지 이걸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보는 게 시험 공부를 제가 항상 제일 답답한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본인이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 상담할 때 얘기를 해주세요.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열심히 한대. 애가 불성실한 애가 아니에요. 학원에서 시키는 거 했다고 하는데, 공부를 한 내용을 정작 들여다보면은 해야 될 것 중에 안 한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성적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 말씀드린 게, 저희 학원 오면은 기본적으로 최상위권 친구들 빼고는 내신 대비 한 달 필수다. 그 이유는 해야 되는 거 끝내기 위해서 시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그 부모님들께서 알아가셔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 학습 자료를 끝내는 게 애들마다 속도가 달라요. 잘하는 애들은 더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좀 느린 친구들은 더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기간이 필요한지를 미리 파악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뭘 하냐면, 시험 들어가기 최소 6주에서 8주 전에 아직 공부 돼 있든 안 돼 있든 관계없이 미리 기출문제 그냥 풀려봐요. 당장 다가올 중간고사 시험지를 두 달 전에 미리 풀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수가 왜냐면 예전에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기억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막 8, 90점 이상 나오기도 하는데, 막 진짜로 막 5, 60점도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선행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럼 그 점수에 따라서 이 시험 기간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을 얼만큼 잡고 가야 되냐 했을 때, 정답은 내가 그 시간 써가지고 100점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원래 시험 기간, 필요한 시험 기간일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시험 기간 한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전에 판단하는 거를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 기출문제 중요하다는 거 요거는 얘기 많이 드렸었죠. 기출문제가 요게 지금 보시면 올해 포스코 고등학교에서 이제 내신 문제 1학기 때 나왔던 문제인데 교육청 기출문제거든요. 딱 봐도 엄청 어렵게 생겼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냥 숫자만 바뀌어가지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보통 한두 문제에서 많으면 대여섯 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간 거랑 시험 현장에서 처음 맞닥뜨린 거랑은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선생님도 올습하고 고일 집중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로드맵 어떻게 짜는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걸 기반으로 그러면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저희가 사실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만들어 둔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 그래서 보시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년별로 레벨이 총 8개가 있는데 옆에 보시면 현재 진도가 나와 있어요. 현재 진도. 현재 진도를 기준으로 레벨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 과정이 제대로 됐다는 전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블랙라벨 수준 본인이 풀어서 그래도 최소 7, 80% 이상 맞출 수 있다. 라는 전제를 기준으로 그 진도를 가지고 레벨을 나눈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레벨들 쭈르륵 해서 고3까지 저희가 짜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쭉 따라가는 걸로 학습 계획 참고하시면 얼추 괜찮으실 겁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원리를 다 적용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보시고요. 참고로 제가 그 상담하면서 이제 좀 질문 들어서 그 말씀드리는데 저희 나중에 시간표 보시면 영재 메디컬 반이라고 있어요. 영재 메디컬 반은 여기 있는 커리큘럼에 빠져 있어요. 영재 메디컬 반은 빠르게 아까 전에 제가 일반적으로는 4개월에 한 과정 나간다 했잖아요. 중고등. 그게 이제 레벨들인 거고 영재 메디컬 반은 3개월에 한 학기 과정씩 나가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점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파트 진행할 건데요. 제가 좀 생각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조금만 속도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님들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린 얘기 들으시다 보면은 물론 새로 들으신 정보들도 있고 하니까 뭐 유익하실 텐데 그 얘기 듣다 보면은 얘기 되게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되게 사실 힘드실 거예요. 아마 힘드실 텐데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들은 학원 가면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한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원래 중간에 재밌는 얘기도 많이 넣고 막 썰 같은 것도 많이 넣고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오늘은 부모님들한테 제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그런 내용을 사실 거의 뺐어요. 거의 정보 위주로만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드라이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원래 그렇게까지 저희가 재미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부모님들한테 도움드리고자 한다는 거 미리 알고 계시고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그 내신 대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네. 내신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학교마다 다르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생님마다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큰 틀에서의 원리는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마다 좀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새 학년이 바뀌면 이제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중간고사를 딱 보잖아요. 보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 게 시험지 분석이에요. 시험지 분석. 이걸 물론 저희 학원에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험지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시험지 분석 학원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당연히 뭐 난이도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네, 최상, 상, 중상, 중하, 하 이렇게 6단계로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어디선가 갖고 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갖고 오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좀 노가다처럼 해야 되는데 어디서 갖고 오는지 찾아보는 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는 작업인데 그래서 난이도별로 문제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시험 자체가 네. 그 다음에 이 출처별로 얼만큼 나왔는지 그래서 선생님들별로 보면은 뭐 교과서를 많이 내시는 분도 있고 부교재 많이 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외부자를 많이 내시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그 다음에 그 갖고 온 문항에 대해서도 변형 정도라는 게 다 다릅니다. 선생님들마다. 진짜 숫자만 바꿔 내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진짜로 풀이법 꼬아서 내시는 분도 있고 다 달라. 근데 그게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숫자만 바꿔서 내시는 분은 다음 시험에서도 보통 그렇게 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를 풀 때 그 한 문제에 이제 그 쏟아내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깊이 같은 게 조금씩 달라진다고. 물론 당연히 깊게 한다 생각해야겠지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스타일을 파악하는 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학습 자료별로 중요도 체크하고 다음 시험 때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전략을 도출해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제가 송도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분석을 쭉 한 것들을 여기다 담은 겁니다. 네, 이거는 일일이 제가 하나씩 디테일하게 설명 다 드리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이런 것들이 감이 잡히시고 혹시 중학생들인데 당장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중학생들이면은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이 문제집 막 갖고 내시는 거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똑같이 내나? 막 이렇게 생각 들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은 큰 틀에서의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요 6가지 그 유형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학교 자료냐 아니면 외부 자료냐, 그 다음에 난이도가 쉽냐 중간이냐 어렵냐,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는 있을 거잖아요. 그쵸? 여기 어딘가에는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랬을 때 그 비중이 보통 요 정도 된다라는 걸 정리한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중학교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시험은 거의 90점 이상 다 받는 게 맞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가 상위권 하려면. 그래서 중학교 건 일단 제가 좀 차치하고 고등학교 거 기준으로 5등급제로 바뀌었죠, 내신이.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맞춰야지 몇 등급 나오는 건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물론 천편일률적인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로 5등급제 등급 컷은 바뀌어서 상위 10%까지가 1등급이고요. 상위 34%까지가 2등급이에요. 이게 되게 범위가 넓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이후로 3, 4, 5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되고. 네, 그랬을 때 1등급 나오려면은 기준이 뭐냐? 요 자료 중에서 외부 자료인데 난이도 고난도인 문항들 있죠. 요런 게 보통 적게는 한두 문제에서 많으면 3, 4문제 나오거든요. 요거 다 틀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1등급 간당간당히 나온 수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 중에서 요 6칸 중에서 내가 미리 대비하기 어려운 게 요 외부 문항 고난도 문항이거든요. 그렇죠? 학교 자료에 있는 고난도 문항은 고난도지만 미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외부 문항 중에 난이도 중간 이하는 외부 문항이긴 하지만 일반 시중기를 공부하면서 충분히 커버되는 수준이니까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요 5개만 완벽하게 해도 일단 1등급 나오는 선에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난이도 심화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상중하 중에서 요 난이도 어려운 거를 거의 다 틀리고 나머지 요 중상 문제까지만 다 맞아도 배점 그 점수 문항별 배점 기준상 2등급 커트가 나옵니다. 2등급이 이게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2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기본만 해도 원래 2등급 나온다 생각하죠. 2등급도 못 나오면은 조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 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는 요 6칸을 다 맞추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단계별로 해서 7단계로 정리해놨어요. 7단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나중에 할 건데 요 한 단계 한 단계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순서대로 다 밟으면은 장담하는데 1등급이 무조건 나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 교과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데 집중한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교과서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송도고등학교 기출 요번에 최근 시험 봤던 거예요. 보시면은 21문제였네요. 21문제 중에 16문제가 교과서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과서는 쉬운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교과서에도 쉬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원 마무리 문제 이런 데 가보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신송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엄청 킬러 문항은 아니지만 이거 절대 그냥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예요. 똑같이 나왔어요. 방향만 바꿔가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 문제 다수 나와요. 다수. 여기 앞에서도 보시면은 교과서인데 난이도 상인 문제가 있죠. 그렇죠? 교과서인데 난이도 상인 거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쉽다고 생각해서 안 풀거나 아니면 가볍게만 보고 넘어갔다가 이런 문제 나와가지고 맞추긴 하더라도 이런 거에서 시간 쓰고 있으면 그건 엄청난 손해다 이런 말. 우리의 전략은 뭐냐? 여기 6가지 칸 중에서 내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요 5칸을 최대한 빠르게 풀어내가지고 내가 미리 대비 못하는 요 한 칸의 시간을 집중하는 거. 이게 100점 받는 전략이에요.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맞출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랬을 때 교과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가장 첫 번째고 교과서만 마스터해도 중학생들은 기본적으로 70점 이상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고등학생도 2등급 커트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교과서도 못하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 마스터 일단은 첫 번째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필수 유형 마스터인데 앞서 얘기했던 요 4가지 칸 여기 난이도 중상 이하 요거를 얼마나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게 요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보시면 학교 시험 구성을 보면 난이도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쉬운 문제도 아니고 적당히 중간 정도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약간 살짝 응용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보통 이렇게 가장 시험 문제의 줄을 이루고 있어요. 5문제에서 10문제 사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자주 나와가지고 애들이 대부분 맞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푸는 시간이 다 달라. 어떤 친구들은 30초 만에 푸는데 어떤 친구들은 2, 3분 걸려서 풀고. 자주 나오는 유형이지만 훈련돼 있지 않으면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들 예시로 갖고 왔어요. 이번에 신송중학교 문제입니다. 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인데 요거 유형이 풀이 방법이 풀이 방법이 정해진 게 있어요. 딱. 근데 요거 풀이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럼 고민해서 풀면 5분도 걸릴 수 있어. 근데 풀이 방법 알면은 1분이면 풉니다, 실제. 저희 요번에 시험 대비 자료에 보시면 완전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냥. 네, 아까 난이도 중상 이하 문제들은 이미 정형화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해당 풀이법에 대해서 미리 숙지되어 있는 경우랑 돼 있지 않고 그냥 고민해서 풀어서 맞췄지만 고민해서 푸는 거랑 시간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한다. 그래서 난이도별 빈출 대표 유형은 필수적으로 숙지하는 걸 넘어서 숙달해야 된다.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시험 기간 되면은 난이도별로 시험 때 빈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대표 유형을 기본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중3까지 빠르게 풀어내는 걸 했다고 하면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학교 자료 마스터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학교 자료 중요하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가 애들을 보면은 시험 프린트물이나 부교재 같은 거를 한두 번, 두세 번 풀어보고 나서 나는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 있죠. 요거. 얘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요거를 애들이 평소에 프린트 부교재 공부할 때 첫 번째, 프린트 부교재가 양이 특히 많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보다 애들이 열심히 안 보는 경우들이 있어. 설마 이게 나오겠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 원래 공부하는 거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항상 이만큼 나와요. 항상 무조건. 그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뿐이지 항상 이만큼 나오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번에 신송고등학교 문제입니다. 부교재에 있던 문제예요. 여기 실제 시험 문제예요. 뭐 자세히 안 보실 텐데, 그 자료 보시면 보실 텐데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 진짜 그 숫자만 바뀌어서 나왔어요. 근데 요거 풀이 과정 길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런 거 보여드렸었죠. 이게 무조건 두세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내가 한두 번 풀어봐서 풀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풀이 방법 설령 기억난다 하더라도 이거 숙달돼 있지 않으면 10분씩 걸려요, 이거 하는. 근데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제가 기준치를 최소 5번을 얘기해요. 5번은 반복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숙달됐다의 기준이에요. 한두 번, 두세 번 절대 안 됩니다. 5번은 해야 이게 숙달이 되는데 5번 되면 이거 빠르면 진짜 2, 3분만 해도. 그러니까 맞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문제에서도 최소 5분 이상 시간 차이 난다는 거. 그래가지고 프린트 부교재는 5번 이상 완벽하게 반복하면 숙지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복하도록 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교 자료를 마스터해가지고 앞에 있는 5칸 거기를 이제 공부를 했다 그러면 마지막 그 한 칸, 외부 문항인데 외부 고난도 문항, 요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요거 대비를 할 때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자료들 중에서 그냥 일반 시중교재 중에서 심화 문제집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는. 선생님이 내는 자료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내시는 자료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등학교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찾아보면은 교육청 기출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아요. 교육청 기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요번에 방문여고 시험지거든요. 제가 찾아냈어요. 올림포스를 갖고 와서 내세요. EBS 올림포스라는 교재가 있어요. 여기서 갖고 와서 내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분석 안 하면 여기서 내는지 절대 모릅니다.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방문여고 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올림포스를 풀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시중교재 아무거나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 진짜 한 문제만 걸려도 대박인 거예요. 왜냐면 시험 현장에서 왜냐면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생판 처음 보고 풀어내면 무조건 5분 이상 걸리는 문제들이거든요. 아니면 풀 방법 못 떠올릴 만한 문제들인데, 한 문제라도 내가 아는 게 나왔다. 그럼 거기서 시간 세이브 되는 거나 점수 오르는 게 엄청 크겠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한두 문제 수준이 아니라 보통 4-5문제 이상 나오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경우들이 보여드릴게요. 학교 프린트 부교재 자료가 아니라 외부 자료예요. 외부 자료. 해송고등학교 이번 시험 해송고등학교 18번이었어요. 객관식 최고난도 문항이었어요. 킬러 문제. 21년 11월 9일 21번 문제. 똑같이 생겼죠. 완전 똑같이 생겼죠. 이거 제가 풀이과정 안 갖고 왔는데 그 공간 때문에 풀이과정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보다 더 길어요. 그게 나왔는데 이거 학교 자료에 없습니다. 학교 자료에 없는 문제. 그럼 요거 봤던 친구랑 안 봤던 친구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성중학교 시험인데 똑같이 생겼죠.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상. 이런 것들 그대로 나온다는 거. 시험 현장에서 처음 보는 경우랑 사전 학습 때 미리 풀어본 경우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를 아시고, 그래서 정리하면 고등학교는 교육청 기출 일단 1순위고, 그 다음에 보통 일부 선생님들은 EBS 교재 갖고 오신 경우도 있다 정도. 나머지 막 이상한 데서 또 갖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알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중등은 해보시면은 1품 A급 블랙라벨 정도, 1품 A급
많이 나와요. 네, 보면은.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킬 거 시킨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교재들 풀리고 있습니다. 일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고. 교과서에는 없어요. 근데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들을 공부를 했으면 요거랑 병렬적으로 같이 시켜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전 연습이에요. 그런 경우 있죠. 평소에 문제집 풀면은 잘 풀어요. 정답률 높아요. 근데 시험 봤는데 결과 안 좋은 경우도. 근데 그 중에서 원인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지만 꽤 많은 경우가 뭐가 있냐면 시간 분배를 잘못. 왜냐면 문제들이 학교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그냥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대로 돼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섞여 있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아. 근데 그 안에서 어려운 문제 있는 거 한 문제 붙잡고 있다가 한 5분 10분 썼는데 안 풀려가지고 다른 문제 못 풀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네. 그리고 또 그런 거죠. 평소에 숙제 풀 때는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풀거든요, 애들이. 근데 시험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 분 정도면 몇 번까지 풀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없는 친구들. 그래가지고 실제 시험 현장에서 실력은 있지만 시간 분배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실전 연습 해야 되는 건데 실전 연습을 하는 거의 목적은 시간 내에 푸는 이런 그 시간 분배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요 첫 번째 써놨네. 중간중간 실력 점검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 부모님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할 때 시험 과목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영수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험을 잘 보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 과목 다 잘하는 친구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시험 기간이라는 거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목에 얼만큼 투자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하냐? 저희 학원에서 실제 하는 방식인데 매주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다 됐든 안 됐든 관계가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6주에서 8주 전에 미리 기출문제 풀려본다 그랬죠. 똑같은 맥락인데 그걸 시험기간 중간에도 매주 계속. 그러다 보면은 이미 시험 3, 4주 전인데도 막 100점 그냥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학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비중을 좀 더 줄여도 되는 거고 다른 과목에서 시간 더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봤는데 시험 점수가 불안하다. 그러면 수학에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매주 하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공부했다가 보통 기출문제 언제 푸냐면 시험 직전 주에 그냥 막 한 하루 이틀 전에 막 두세 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 봤는데 결과 안 좋은데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한 달 전부터 최소 주 1회에서 2회 이렇게 실전 시험 시간 재고 OMR 카드 마킹까지 해가지고 푸는 거 이렇게 연습시킨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7번째 하고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마무리 될 텐데요. 앞서 5단계는 어떤 자료를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였어요. 어떤 자료를 공부해야 되느냐. 6번째, 7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6번째, 7번째는 제가 학생들 진짜 최상위권까지 친구들까지 만나면서 요거 하는 친구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 6번째, 7번째는 어떤 거냐면 대치동에서나 요새 최상위권 수능 대비하는 최상위권 친구들은 요새 많이 하는 방식. 근데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6번째는 뭐냐면 문제에서 모르는 것이 나올 때 이 발상 노트를 정리하는 겁니다. 발상 노트 정리. 아마 자녀분들 하는지 체크해보시면 하는 분은 아마 여기 중에서 제가 뭐 짐작하건데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발상 노트라는 걸 정리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오답 노트의 일종인데 오답 노트랑 뭐가 다르냐면 오답 노트 애들한테 쓰라고 시키면 오답 노트 쓰는 친구들은 좀 있을 거예요. 학원에서 시키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보통 애들이 오답 노트 쓰면서 뭐 풀이 과정 쓰고 그냥 답 찍고 넘어가요. 보통 풀이 과정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다시 풀어본 거지 오답 노트라고 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답 노트의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몰랐던 걸 나중에 복습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해 놓는 게 오답 노트의 원래 목적인 건데 그냥 풀 과정만 써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다시 누가 봐요. 안 보잖아요, 애들. 그거는 그냥 연습장 풀어보는 거랑 사실상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정말 그 목적에 맞게끔 좀 워딩을 해가지고 정리한 게 뭐냐면 발상 노트라는 건데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몰랐던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개념을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 개념에는 나와 있지 않은 실제 문제에서만 나오는 실전 개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실전 개념이라 부르기도 하고 무슨 뭐 접근법, 뭐 아이디어, 뭐 발상, 뭐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들로 부르는데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기본 개념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문제 상황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내가 몰랐던 부분을 개념화 시켜가지고 정리를 해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 메모를 해놓는 거라고 보시면. 그래서 문제 풀 때 문제다 이렇게 기록해둔 다음에 별도 노트를 한 권 준비해가지고 얘네만 따로 이렇게 옮겨서 적어놓는 겁니다. 출처랑 같이 기록해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기록해놓는 건데 방법 조금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노트 한 권 준비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단원이 보통 한 학기 과정이 단원이 대단원 기준으로 한 3개 정도 나눠져
적혀져 있거든요. 보통 중학교는 한 4개 돼 있고 고등학교는 3개 돼 있는데 단원 부분을 그냥 포스트잇으로 큼직하게 이렇게 해놔요. 그 다음에 대단원 1단원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은 거기 그 발상을 거기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왜냐면 선행학습 하잖아요, 많이. 그쵸?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시험기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부터 시험기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얘기를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선행학습까지 포함해가지고 시험기간 때까지 푸는 문제 수로 보면은 절대 적은 문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들을 하고 사실상 거기 있는 문제들만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원래 시험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못 보는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어디 있냐면 그 문제에서 알아야 될 포인트들이 원래 있는데 그 순간에만 보고 넘어가서 까먹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킬러 문제에 있는 어려운 그런 발상법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보고 나서 한 달 지나고 나서 그거 과연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느냐?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복습하고 싶어도 복습할 수가 없어요. 힘드실 것 같아요. 어딘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 다시 보면서 고민해서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시점부터 앞으로 공부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몰랐던 발상법을 내가 다시 복습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기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500문제를 풀었으면 500문제에 대한 발상법이 이 노트에 다 정리가 돼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애들이 공부 양이 쌓이게 되면은 어떤 경지까지 오게 되냐? 그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법들 웬만한 게 다 그 노트에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기본 개념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만큼씩 쌓여요. 그거를 복습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어서 반복해서 복습하면 나중에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그냥 기억했다 까먹었다 이러면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그게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독에다가 물을 부었으면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거예요. 네, 그게 발상 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원래 이것도 일부 원래 상위권 학생들 대상으로만 하고 있었거든요. 애들한테 원래 이런 거 시키면 처음에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일부 상위권 학생들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가 그냥 이거는 애들이 뭐 어려워 하더라도 일단 그냥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최근부터 이번 시험기간 들어가면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일단 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론 좀 애들이 처음에 하면은 조금 어려워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해야지 나중에 뭐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이건 뭐냐면 이것도 안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발상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조건을 보고 뭘 떠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즉 나무를 보는 거에 대한 얘기면 요 7번째는 뭐냐면 숲을 보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문제를 풀고 나면 킬러 문제 이렇게 풀이 과정 길잖아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풀이 과정 길면은 이거를 문제를 공부하고 나서 내가 스스로 풀어서 맞췄든 몰랐던 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다시 풀었든 관계없어요. 그거는 한 문제를 공부하고 나서 처음부터 그 풀이 과정의 그 흐름을 다시 정리해 보는 거예요. 풀이 과정이라는 거는 단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스텝 1, 2, 3, 4 해가지고 스텝 1에선 어떤 걸 해서 어떤 결론을 내고 스텝 2에서 무슨 결론을 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통 내가 못 풀었던 문제 선생님 설명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기억으로 이렇게 주르륵 하거든요. 왜 이렇게 순서대로 하거나 왜 여기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애들이 의식을 안 하고 그냥 기억으로 풀어. 그러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렸거나 이거에 대해서 시험장에서 다시 풀어보라고 했을 때 변형돼서 다시 풀어보라고 했을 때 본인이 이걸 설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산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첫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이걸 했는지 이것들에 대한 흐름, 스토리 라인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구조를 해보는 건데 여기서 부모님들한테 희망을 하나를 드릴게요. 부모님들 중에 분명히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애는 센 B단계 수준까지 잘 푸는데 센 C단계 넘어가거나 심한 문제 하면은 손도 못 댄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럼 약간 그냥 얘는 역량적으로 애초에 못하는 애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못 풀어도 돼요. 근데 처음에 못 푸는 친구들도 선생님 설명 듣고 다시 풀어보라면 풀 수 있거든요. 해서 이해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해보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단원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심화 문제 푸는 것도 아까 발상도 그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풀이 과정 구조를 설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걸 따로 개념화시켜서 애들이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지 어떤 단원에서 심화 문제들을 푸는 그 구조라는 게 패턴이 있어요. 그게 물론 문제마다 조금씩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긴 하지만 큰 틀에서 이것도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스스로 못 떠올렸어도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대한 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못한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이걸 공부하다 보면 마치 제가 이런 표현 좋아하진 않지만 마치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나서 정리해보는 연습을 한다.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개념 진도 나갈 때도 그렇고 심화 문제 나갈 때도 그렇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따가 호영 선생님이 설명드릴 텐데 직접 설명하게 시키는 과제가 있어요. 심화 문제를 본인이 말로 직접 설명을 해가지고 녹화해가지고 제출해.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시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거 구조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일단 거의 다 끝났는데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7단계. 일단 첫 번째는 교과서 완벽하게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것만 해도 2등급 커트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필수 유형 마스터하는 거. 요거는 못 푸는 애들은 아무도 없지만 시간을 버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치면 툭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 자료 마스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버는 게 목적이다. 여기 있는 것도 틀리면 사실 그거는 안 되죠. 그 시간 버는 게 목적이고 1, 2, 3번을 완벽하게 해서 번 시간을 이제 4번 그 외부 고난도 문항 푸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도 근본적인 실력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올 법한 자료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거 찾아서 공부 우선적으로 하자. 그 다음 5번째는 실전 연습, 기출문제로 실전 연습하자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6단계, 7단계는 요 1번부터 5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상노트 정리랑 풀이 구조 정리 연습을 하는 걸 하자라는 거였어요. 마치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정말 빠짐없이 완벽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1등급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지금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 중에 뭘 안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럼 분명히 어딘가에서 덜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채워주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영 선생님이 이따 뒤에 설명드릴 텐데 저희 실적을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실적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실적들이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여기 중에 뭔가를 안 하고 있던 애들 그냥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점수가 나옵니다. 생각해보시면 그렇죠. 이거 완벽하게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여기 일부 학생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몰라서 못한다는 얘기는 오늘 이후로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거 7개 완벽하게 하기 전까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적으로 어려운 거 없잖아요, 솔직히. 이해 안 되신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하나씩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머릿속에 이해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하셨던 건데, 지금 제가 딱 이렇게 정리해드렸으니까 하나씩 단계적으로 밟아서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 파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 단연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저희도 초반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사실 겪었어요.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노하우가 생겼고 그래서 1, 2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최대한 저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게끔 저희 학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설명드리기 전에 그 앞에 호원 원장님께서도 그렇고 부원장님께서도 저희 요번 송도관 학생들 시험을 봤는데 되게 잘 봤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희가 대치 지역에 있다가 물론 전국 단위로 온라인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송도가 2번째 지역인데요. 그리고 요번 2학기 중간고사에 처음으로 시험을 이제 보는 거니까 저희도 사실 조금 긴장을 한 면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공부 성적 잘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시켰는데요.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성적을 집계하는데 생각보다 원래 잘했던 친구들이 잘하는 것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데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성적이 오른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정말 좀 놀라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학습 방법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크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에 있는데요. 이렇게 70점대에서 그러니까 지난 성적이 70점대였는데 바로 이렇게 100점까지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요. 70, 80점대에서 100점까지 올라간 친구들이 여러 명 있고요. 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원래 좀 잘하는 친구들이 100점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잘하는 친구들이 실수 없이 잘하게 됐던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시험 성적 없는 친구들은 첫 시험인 친구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마지막 마지막 2장이 중요한데 50점대에서 바로 90점대로 올라가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70점대에서 96점. 100점은 아니지만 성적이 30점, 20몇 점 이렇게 오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 너무 기특한 친구들인데 40점대에서 80점대로 올라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성적대를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전에도 수학을 계속해서 어려워했던 친구들일 거예요. 시험 한 번 그냥 못 봐서 40점대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수학 못하는 아이다, 이런 생각을 하던 아이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는 수학은 좀 잘 못하는 아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입시가 몇 년 남았는데 우리 아이 과연 이게 계속 공부를 시켜도 되는 건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랬던 친구들이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렇게 30점, 40점씩 올린 친구들도 이번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적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저희 학원의 방법론이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미 공부를 아이들이 잘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여기 강연을 들으러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더 많은 부모님들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지 못하고 수학을 어려워해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상담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머님들, 그리고 아이들 일부 있는데, 혹시나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잘 못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친구들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올바른 방법을 제시했을 때 그것들을 믿고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어떻게 저희가 지도를 하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시스템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전제가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성적이 오를 수 있고, 한 번만에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노력을 했는데 내가 40점대였는데 또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았는데 40점대 아니면 50점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만 아이가 열심히 했다, 그럼 반드시 다다음 시험에서는 반드시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만에 안 나올 수 있지만 보통 2번, 3번 정도 거치잖아요. 그럼 성적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부터도 이러한 믿음을 반드시 가지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들에게 이 사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땡땡아, 너 지금까지 수학 공부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오늘 설명이 듣고 나서 보니까 너랑 비슷했던 친구들 중에서 성적이 이렇게 올라간 친구들이 이렇게 많더라. 근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말씀을 아이에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닫혀있는 가능성과 생각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연히 수학학원이니까 수학 성적을 올려줘야 되는데요. 수학 성적을 올려주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올바른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학습 습관과 노력하는 습관. 이게 몸에 배어있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공부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노력하는 올바른 학습 습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노력을 들이잖아요. 반드시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5점, 10점이라도.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노력을 들였더니 성적이 올라가네? 라는 것을 경험한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나도 하면 되는구나. 앞에 보였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결과만 단순하게 써놨지만, 우리 올마이티 캠퍼스에 와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노력을 들인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근데 그랬더니 성적이 올라가네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내가 40점대에서 80점까지 올렸네? 그러면은 다음 시험 때는 또 노력하면은 90점대도 받을 수 있겠구나. 나아가서 100점까지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시키시면서 중요한 거,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마인드는, 노력을 했더니 성적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내가 더 노력하면 더 올릴 수 있겠네? 이러한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비단 수학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능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입시에서의 성공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회에 나가서도 저는 성적 잘 받는 것보다 이런 역량을 갖고 대학교에 가고 사회에 나아가는 아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저희가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힘든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저희 여기 있는 올마이트 캠퍼스 선생님들도 똑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저희 수업 소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 좀 펴주세요. 이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앞에 분들은 보이시는데 뒤에 분들은 약간 작은 글씨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 수업 구성 페이지 좀 펴주시면은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수업 2번 그리고 주말 클리닉 1번 이렇게 해서 학원 총 3번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올 때 중고등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수업이고요. 그리고 초등 과정 같은 경우는 2시간 반입니다. 네, 그리고 그 4시간 수업 중에서 2시간 반이 선생님의 수업, 그리고 1시간 반은 클리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리닉 때는 뭘 하냐? 지난 시간 공부했던 것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평일 중에 월금반, 화목반, 수토반 이렇게 해서 주에 2회를 정규 수업을 오고요. 그리고 주말 클리닉이 있습니다. 주말 클리닉은 뭐냐? 아까 전에 복습이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아이들은 무조건 까먹게 되어 있다. 근데 내가 그냥 공부해서 마친 것도 나중 되면 까먹거든요. 틀린 건 더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 복습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는 매 주말마다 오답 테스트를 봅니다. 주간 오답 테스트라는 걸 봐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범위의 그 오답들 중에서 20문제를 뽑아서 오답 테스트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통과 기준이 80점인데 80점을 넘으면 틀린 것만 고치고 가고 80 못 넘었다. 그러면 탈락이거든요. 탈락하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틀렸던 오답들을 복습 자료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재시험을 보게끔 합니다. 좀 힘들겠죠? 통과 못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복습을 시켜야 나중에 아이들이 한 학기 이렇게 몇 달 공부하고 나서 그것들이 다 기억으로 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말에 클리닉 시간에 오답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래는 지금까지는 2학기 때는 그 상위권 반만 누적 테스트를 봤거든요, 주말에. 근데 이제는 선행을 나가는 모든 반 아이들에 대해서 누적 테스트를 주말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5시, 그 중고등부 기준은 5시 타임, 6시 타임이 있고, 그리고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3시 타임, 3시 반 타임 이렇게 있습니다. 수업료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하는 과정을 기준으로 측정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소속 학년이 아닙니다. 만약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면 중등 과정 수업료입니다. 그랬을 때 초등 과정은 35만원, 중등 과정 45만원, 고등 과정 55만원입니다. 그리고 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보다 조금 저렴하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화목 수업을 듣는다. 그럼 화목 와서 4시간 수업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클리닉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골라서 오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토요일에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토요일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 일요일 시작 시간은 10시 또는 11시입니다. 오전. 그래서 토일 오전 10시나 11시 중에 하루를 골라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시간표인데요. 시간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을 텐데 여기 초등 과정부터 고등 과정까지 쭉 시간표가 있고요. 그리고 방학 때는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강 시간표도 특강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을 들으시면서 특강을 추가로 신청해서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강만 듣는 것도 가능한데 보통 정규 수업을 하나를 고른 다음에 특강을 듣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영재 메디컬 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특수하게 그 영재고나 아니면은 좀 최상위권 그 커리큘럼을 좀 추구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반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영재 메디컬 반이 아니라고 해서 상위권 반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예비중 1반인데 여기 이렇게 중3 과정 여기 공수 원과정은 메디컬이긴 한데 중3 과정 나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시간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선생님들 이렇게 프로필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저희가 되게 신경 써서 노력 많이 들여서 모셔오신 훌륭한 선생님들이거든요. 정말 대치동에서도 잘 모셨다 할 정도로 좋은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 지도하시면서 반응도 되게 좋은데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르세요. 그래서 뭐 좀 연륜이 있으시고 완전 베테랑 선생님들,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젊지만 본인이 공부 좀 잘하셨고 아이들이랑 잘 소통하면서 막 잘 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부원장님 계신데 아까 전에 처음에 인사말 해주신 선생님이신데요. 이 부원장님께서 아이들을 정말 살뜰하게 챙깁니다. 그래서 학원 보내시게 되면은 나이는 어머니 나이는 아니지만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챙겨주시는 부원장님이 계시다. 저희도 학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부원장님께서 계속 수시로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매주 면담을 하면서 담임하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되고 있는지를 정말 매주 챙기세요. 매주. 그래서 보내시면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실 거다.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지금 신정중 그리고 포스코고 시험지를 가져왔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라든지 필수 유형 문제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만 맞춰도 70점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중에 18개, 포스코고 22개 중에 15개. 이거는 공부를 했으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머지 어려운 문제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문제들은 그냥 맞추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 일단 실수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빨리 풀어내야 됩니다. 제한된 45분, 50분 시험시간 내에서 25문제를 50분 동안 푼다고 해볼게요. 그럼 한 문제당 2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 근데 아까 푸는데 5분 이상 걸린다고 했죠. 한 문제, 기본 문제들은 2분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1분이나 30초 만에 그냥 보자마자 풀이 방법이 바로 떠올라서 계산만 해낼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번 시간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훈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니 해도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이 조금은 버거울 수 있지만 가능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많은 학습량을 소화해내게끔 수업 시스템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높은 기준치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근데 여기서 어머님들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저희 학원에 되게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는 종이책으로 공부하잖아요. 저희는 패드로 공부하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처럼 이렇게 필기할 수 있는 태블릿을 갖고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교재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좋은 공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수행해내고 선생님들이 잘 챙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되게 많이 해봤는데 종이책만 갖고 다니면서 이걸 챙기는 것들이 한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이거는 프로그램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은 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학습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대치에 있는 아이들, 요번에 송도에서 공부한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지금까지 수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아까 성적 올라가는 친구들 있죠. 다 이렇게 저희가 패드를 통해서 공부를 시킨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패드로 공부하는 게 어머님들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고 또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패드를 가지고 공부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패드 썼을 때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딴짓하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패드마다 그 아이들이 딴짓을 못하게끔 세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아이패드는 아이패드대로, 갤럭시 탭은 갤럭시 탭대로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저희 올마이티 캠퍼스 학습 프로그램 빼고 아무것도 못하게끔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어머님들은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 앱이나 그 다음에 사용 시간 이런 것까지 다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서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은 학원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세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이들의 약간 표정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시면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핸드폰 제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 첫 번째 기본 유형에 대해서 빨리 풀어낼 수 있도록 반복 숙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희 수업 구성인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그 호원쌤 설명해 준 거에서 올마이트 캠퍼스 자료에서 똑같이 나온 문제들이 있었죠. 저것뿐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표 핵심 유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핵심 유형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먼저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려요. 개념 수업 듣고 핵심 유형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것이 변형된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어봅니다. 그럼 설명 한번 듣고 한번 풀어봤어요. 2번 학습했죠. 그 다음에 과제에서 그 핵심 유형이 변형된 문제를 또 풀어봐요. 3번 공부했죠. 그 다음에 수업 오면 4시간 중에 2시간 반 수업이고 1시간 반 클리닉이라고 했잖아요. 1시간 반 클리닉 동안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복습 테스트. 이때 그 핵심 유형이 변형된 문제를 또 풀어봐요. 4번 푸는 거예요. 틀렸다. 오답 테스트 또 나옵니다. 5번 보는 거예요. 오답 테스트 통과 못했다? 복습자를 또 봐요. 6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시스템이. 그래서 아이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중요한 유형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4번 보게 돼 있고요. 틀리면 5번, 6번 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하나. 어머니들 아마 공부시키시면서 이미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막 책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뒷부분 갔을 때 앞부분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끝내고 나면 앞부분은 거의 공부 반 정도 안 한 거라 다를 바 없이 많이 까먹거든요. 그게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는 그래서 그 핵심 유형들에 대해서 자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자체 중간고사에서 50문제를 봐요. 50문제. 시험 문제가 많죠. 핵심 유형들 다 보는 거예요. 자체 기말고사에서 전범위에 대해서 핵심 유형들 테스트를 또 봅니다. 그래서 틀린 것들을 또 복습시켜요. 이렇게 하면은 4번이 아니라 다 맞췄어도 6번 정도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다시 풀어보고 마지막에 기말 때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본인들은 똑같이 공부를 했어도 똑같이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도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어떤 원리인지 이해되셨죠? 네, 오답 테스트 아까 설명드렸고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습이 너무 중요해요. 복습이. 아이들에게 이것들이 계속해서 체화가 될 수 있게. 구구단은 이제 못 외우는 아이들 없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시험 공부를 할 때 이 유형을 내가 보자마자 이건 그냥 바로 이렇게 푸는 거지.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2번째, 이제 기본 문제를 확보했어요. 저렇게 하면 기본 문제 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공부를 시켜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아이들이 계속 보면은 기본은 하는데 어려운 문제만 마주치면 못 푸는 친구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적당히 어려운 것까지는 어떻게 해보는데 그 이상 어려운 것까지는 계속해서 못하는 친구들. 분명히 심화 교재는 내가 계속 풀렸는데 근데 어느 선을 계속 못 넘어가는 친구들. 원인이 뭐냐? 아까 호원 원장님 2부 마지막 부분에 말씀 주셨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어려운 문제니까 보통 많이 틀리잖아요. 선생님이 설명을 들어요. 근데 풀이 과정이 기니까 아이들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렴풋하게 어설프게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충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이해를 해요. 어설프게. 그러고 나서 다시 풀 때 어설프게 따라 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풀려고 하면 못 푸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안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설명을 듣고 나서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설명 듣고 나서 다시 풀면은 잘 못 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풀고 틀리면 뭐 재풀이 시키고 설명 듣고 스스로 다시 풀어보게 하는 거. 이건 당연히 시킨 건데 제가 상담하면서 깜짝 놀란 건데 문제 풀고 나서 스스로 재풀이 안 하는 학원도 많고요. 나아가서 제가 더 깜짝 놀란 거. 선생님 설명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재풀이를 설명 들은 걸 다시 스스로 풀게끔 안 시키는 학원들이
은근히 꽤 있더라고요. 은근히. 상담하면서 애들 교재 막 가져온 거 보고 막 했는데 막 설명 드린 거 다시 푼 흔적이 없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설명 드린 거 그냥 설명만 듣고 넘어간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 보내고 계신 학원이 이렇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저희 학원에 보내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아까 어설프게 그 이해하고 푸는 것 때문에 실력이 안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설명하는 과제를 낸다고 말씀드렸죠. 개념 유형 과정도 그렇고 심화 과정도 그렇고 저희가 지정해 놓은 그 과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 시간 과제 낼 때마다 개념 유형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한 8문제,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한 5문제 정도를 설명하는 과제로 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지금 요거는 PDF 자료라서 지금 재생해내는 게 사실 동영상이거든요. 아이들이 직접 문제 풀면서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녹화해서 이거를 제출을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저희가 패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 동영상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게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문제 풀면서 이 문제는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걸 구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뭐가 좋냐? 단순히 풀이 과정 쓸 때랑 다른 건 뭐냐면은 풀이 과정은 내가 어설프게 이해하고 있어도 그냥 적을 수 있거든요. 몰라요, 선생님이. 근데 설명을 시키잖아요. 말이 막혀요.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뭔가 씩 쓰는데 막 어설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공부한 다음에 다시 설명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핵심 유형을 공부할 때도 너무나도 도움이 되지만 막 기울기 막 구하고 막 이런 것들도 애들 막 기울기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기계적으로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어려운 문제의 그 한계를 넘어설 때 이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만약에 올마이티 캠퍼스 보내시게 되면은 설명이 과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집에서 꼭 누락되지 않고 잘 하게끔 잘 챙겨주세요. 물론 학원에서 챙깁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이게 새로운 방식이니까 아이들이 어색해 할 수 있거든요. 네, 집에서 옆에서 꼭 이 부분은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데 이렇게 기본 문제를 공부하는 방식과 심화 문제를 공부하는 방식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중요한 거 학습량,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학습 시간이 그래서 수업 시간이 4시간, 4시간, 그 다음에 주말 클리닉 오는 거. 이게 지금 보내고 계신 학원보다 조금은 더 헤비할 수 있어요. 시간이 길고 아이들 중에서 처음 그거 막 너무 이렇게 시간 길어서 힘들다 이런 친구들 있었는데 금방 적응합니다. 예, 기준치가 금방 높아져요. 아이들은 한 2주, 3주 하면은 적응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 긴 것도 그렇지만 저희는 아이들이 만약에 과제를 열심히 안 해온다.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안 해오면은 이렇게 명단을 만듭니다. 요주의 학생 명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불러내요. 특히 시험 기간 때. 예. 평상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른 학원도 가면서 힘드니까 그렇게까지 너무 강하게 하진 않고 너무 안 하는 친구들만 그러는데 시험 기간 때는 기준치를 좀 더 높여가지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만큼은 공부해야 되는데 학습량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이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불러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여기 실제 저희 송도관 클리닉실이거든요. 클리닉실에서 이렇게 아이들 공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과제 안 했는데 나머지 불러냈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안 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은 벌점을 부여한 다음에 어머니 상담하고 그래도 안 고쳐진다.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퇴원을 시킵니다. 퇴원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들 왜 퇴원시키냐? 이런 제도가 있어야 아이들도 극단적으로 안 나아가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네, 극단적으로 안 하는 친구들. 그래서 부득이하게 퇴원을 시키는 제도가 있다. 정말 100명 중에 한 2~3명 정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저희 학원의 큰 특징이자 자랑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희는 선생님들을 정말 열심히 관리하는 학원이에요. 저희가 규모가 아마 동네에 있는 조그만 학원들보다는 좀 클 거예요. 송도관도 이미 선생님이 이제 9명이 됐고 저희 전체 대치까지 보면 선생님들이 더 많이 계신데 저희는 선생님에게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훌륭한 분들을 모셨지만 선생님들마다 스타일도 다르실 수도 있고 일부 선생님들 중에서는 적당히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저희는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반드시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적인 철학, 교육적인 방법론을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게끔 선생님들 관리를 해요, 저희는. 그래서 아까 부원장님이 매주 담임 선생님들 면담해가지고 아이들 공부하는 거 챙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를 저희는 패드를 써서 공부하기 때문에 아이들 책을 보지 않아도 학원 차원에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 반에 어떤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현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종합 현황 요약이고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오른쪽에 보면은 어떤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걸렸고 틀린 다음에 재풀이했을 때는 얼마나 걸려서 재풀이했는지 이런 것도 시간이 다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언제 풀었는지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려워하고 있진 않은지 불성실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한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관리를 합니다. 이 땡땡이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한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어떤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시고 저희가 신입 선생님을 뽑았을 때 막 선생님들 교육을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듣고 나서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저희 학원에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이냐 공부도 모범생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기준치를 가지고 공부하죠. 막 모든 과목에 있어서 훨씬 많은 것들을 하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계획표도 짜면서 공부하고 저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준치가 높은 선생님들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대우를 잘 해드리기 때문에 쉽게 도망가시진 않습니다. 아무튼 훌륭한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면서 하니까 더 잘 챙겨지겠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또 잘 시켜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사실 멘토를 만나서 좋은 얘기를 듣고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역할을 잘 해줄 수가 있는 저희 진짜 멘토링 잘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재원생들 대상으로 매달 말마다 1대1 면담을 모든 학생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매달 말마다 시기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주제를 정해가지고 라이브 멘토링을 재원생들 대상으로 하고요.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시험 기간만 진행하지 않고 쭉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패드에서 공부를 하니까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공부를 한 것들이 이렇게 다 찍혀요. 어머님들 입장에서 일단 좋아요. 아이가 월화수목금토일 몇 시 몇 분에 했는지 공부 이걸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사실 뭐 이렇게 직장에 가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뭐 방에 들어가 있는데 공부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다 찍힙니다. 몇 시간 공부했는지 언제 공부했는지.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마냥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아이들도 내가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 대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찍히니까 열심히 하면은 선생님과 부모님이 알아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되게 채워나가는 거를 엄청 뿌듯해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학습시간 랭킹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공부 시간이 상위권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 학습시간 랭킹이 이제 학년 기준도 있고 전체 학년 기준도 있는데 그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랭킹을 매겨주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상위권으로 올라오면은 아이들이 그때부터 불이 붙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특히 요 완전 막 10등 안에 드는 상위권 라인으로 올라오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해요. 진짜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할 정도로 하는 애들이 생겨요. 여기 랭킹 1등, 2등, 3등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저희가 상점을 주고요. 학습 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고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 상점 주고 상점이 쌓이면 편의점 상품권으로 바꿔줍니다. 어머니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소소하게 되게 힘내서 할 수 있게끔 늘어지지 않게끔 하는 장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아까 전 상품으로 있는 매일 심화 챌린지 말씀드렸죠. 매일 심화 챌린지, 매일 유형 챌린지라고 있어요. 이거는 정규 과정을 공부하면서 뭔가 사이드로 추가 과정을 공부를 이전 과정에 대한 복습을 시키고 싶은데 저희가 물론 누적 테스트를 보지만 누적 테스트는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은 또 부분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과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학습을 시키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심화 문제를 매일 하루 한 문제씩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중1 학생인데 고1 걸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중3 거에 대해서 심화를 좀 복습을 하고 싶어요. 그럼 중3-1 심화 또는 극심화도 있거든요. 신청하면은 매일 하루에 한 문제씩 저희 프로그램에 문제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하루 한 문제씩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매일, 그리고 심화가 아니더라도 유형을 복습하고 싶다. 그럼 매일 유형 챌린지가 있어서 유형은 하루 4문제씩.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거는 부가 프로그램이 해가지고 비용이 있거든요. 49,000원, 유형 챌린지는 49,000원, 심화 챌린지는 59,000원인데 재원생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이걸 추가로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하면 좋고, 여기서 또 좋은 점, 아이들한테 좋은 점이기도 하고 부모님한테도 좋은 점인데, 매일 유형 챌린지나 심화 챌린지를 하면은 매일매일 꾸준히 접속해가지고 문제를 맞히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문제 맞힐 때마다 1,000원씩 적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일 심화 챌린지 한 달에 30문제인데, 근데 맞춰야 주긴 해요. 예. 근데 꼬박꼬박 들어와가지고 뭐 한 15문제 맞췄다. 그러면은 15,000원 용돈 생기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 계좌번호 수집해가지고 아이 계좌로 넣어줍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거 열심히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동기부여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아시겠죠? 저희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 대비 방법은 아까 전에 앞에서 2부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학교 자료 마스터하는 거 있고, 진짜 항상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유형들을 저희가 전국 단위 기출을 분석해서 만든 올클리어라는 자료집이 있거든요. 이 자료집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연습시키는 거. 보통 8회에서 12회 정도까지 공부시키고요.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시킬 때 여기 왼쪽 표 보시면은 제가 선생님들 관리 되게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렸죠. 선생님들이 그냥 알아서 시험 대비 시켜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마다 먼저 시작할 때 모의고사 풀고 시작하거든요. 그 성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4주짜리 플랜을 다 짜게 만들어요. 이게 플랜이에요, 그거. 예. 선생님들 힘드시겠죠? 예. 선생님들도 모범생 선생님들입니다, 저희. 그래서 아이들마다 계획을 다 짠 다음에 그 계획대로 공부를 시켜요, 저희는. 이러니까 아이들이, 누락되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잘 챙길 수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뒷단에서 이런 노력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학교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시험지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나왔고 우리 아이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100점을 받지 않았으면 뭐라도 부족한 게 있었던 거잖아요. 뭐 심화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 실수를 많이 했는지 기본 유형을 많이 놓쳤는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리뷰를 하는 리뷰데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다음 시험 공부할 때 반영하는 피드백을 한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수업 시스템 가장 마지막인데요. 저희는 학부모님들과 열심히 소통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학원 보내시면서 아이가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것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학원을 보내면서도 이 학원을 100점짜리 학원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50점짜리 학원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 학원은 알아서 먼저 챙기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으로 어머니께서 방치해 두셔도 8, 90점 이상은 저희가 챙깁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간혹 누락되는 무언가 미흡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아니면 어머님들이 선호했던 것들이 달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기적으로 어머님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일간 주간 리포트를 보내드리고요. 매일매일 시스템적으로 리포트가 나가는데 매 주마다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것들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리포트 보내드리면서 선생님이 코멘트를 써가지고 땡땡이가 지난주는 이렇게 공부했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주 리포트를 보내드려요. 그럼 거기 밑에 어머니께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좀 원하는 점 있으시면은 바로 답글을 적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다, 뭐가 아쉽다 하시면 거기에다가 적어주시면은 다음 주 리포트 보내드릴 때 또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적어서 드려요. 그리고 매 달마다 선생님들께서 전화를 드립니다. 월간 전화 상담을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해요. 이것도 선생님들 되게 많은 노력 들어가는 거거든요. 진짜. 예. 그때 구두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 어머님들께서 궁금한 점이나 요청사항 있으시면 이때 꼭 말씀해 주세요. 완벽한 학원은 어머님들의 그런 피드백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혹시나 보내시게 되면서
만약에 생각했던 것만큼 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혹시나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다른 부분이지만 뭔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꼭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것들, 10 중에 8, 9은 저희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이제 정규 수업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 방학 때만 진행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 설명드리고 마칠 건데요. 10to10 프로그램이라고 혹시 들어본 분 계신가요? 이게 사실 대치동에는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10to10 프로그램은 방학 때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끔찍하죠? 네. 지금 저희 여학생 입이 딱 벌어졌는데 근데 이게 뭐냐 10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듣는 건 아니고요. 원래 집에서 공부하고 막 숙제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수업 시간이랑 식사 시간만 빼고는 학원 자습실에 출석해가지고 학원 숙제도 하고 아니면 혼자 하기로 한 공부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가는 겁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지만 방학 기간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진짜 거의 1년 중에 거의 중고등학생 기준으로 유일한 기회일 수 있거든요. 예. 중학생은 학기 중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 무언가 격차를 벌리거나 따라잡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기간을 정말 밀도 있게 보내는 게 중요한데 그것들을 집에서 어머님들께서 관리해 주시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학원에서 보내만 주시면은 저희가 공부 챙기는 숙제도 도와주고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것들도 다 계획표 짜가지고 공부를 시켜주는 겁니다. 수업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혼자서 공부하는 걸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 이래요. 근데 마음 먹고 이 프로그램 들어가잖아요. 빠르면 일주일, 길면 2주일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적응합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도 막 하고 이래요. 이거를. 그런 친구들이 일부 있어요. 공부에 대한 조금 욕심이 있고 이런 친구들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처음에는 힘들거든요. 보통 한 2주 지나면 적응을 합니다. 이걸 하면은 되게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공부에 대한 기준치가 올라가요. 내가 공부를 평상시도 아이들이 다 힘들어요. 근데 그게 모든 아이들의 평균적인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평균적인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은 그 평균적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수준에서 더 올라가려면은 반드시 내 주위에 있는 똑같은 실력대의 아이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기준치가 근데 아이들이 낮아요. 이미 힘들어요. 하루에 그냥 요만큼만 해도 힘들어요. 이거 하고 나면은 힘든 것에 대한 기준치가 달라집니다. 진짜. 이건 해봐야 돼요. 해봐야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비용이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정말 아이들이 들이는 노력과 관리가 되는 것에 비해서 그 가치를 생각하면은 정말 큰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랑 좀 잘 얘기해 보신 다음에 아이가 좀 뭔가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좀 잘 얘기해서 해보시면 너무 큰 도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단순히 그냥 자습만 시키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습 플랜을 작성하는 거 이거 필수거든요. 상위권 학생 중에서 플랜을 안 쓰는 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근데 이거를 집에서 어떻게 지도해 줘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플랜을 작성하는 방법 가르쳐 준 다음에 그걸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보면은 여긴 대치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으면 자기도 이렇게 덩달아서 열심히 긴장감 가지고 하게 되고 이렇게 플래너 이렇게 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부트캠프 플래너입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뭐 주 단위 계획도 작성하고 일 단위 계획도 작성하고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한 다음에 어머니한테 플래너 보내드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땡땡이가 이렇게 해서 공부 잘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설명을 드립니다. 비용 같은 게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월화수목금토일 쉬면 되고 평일은 10시부터 10시까지 주말은 10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설날 빼고 다 운영합니다. 비용은 1월은 50만 원, 2월은 40만 원입니다. 근데 공간에 제약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20명까지만 받고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부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조금 늦게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여행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해서 일부 며칠 빠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일할 계산 해드리기가 너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좀 그런
조금 빠지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수업료는 아까 말씀드렸죠. 학습하고 있는 과정을 기준으로 초등 35, 중등 45, 고등 55입니다. 방학 특강은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조금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시간표 보면은 쭉 이렇게 뭐 몇 학년 무슨 과정 나가는 반 이렇게 있었는데 개별 진도반이라고 또 있어요. 개별 진도반은 정규 반에 들어가기에 뭔가 진도가 맞지 않거나 학습적으로 좀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잘하는 친구지만 내 스타일에 맞게 좀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대1 과외와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하는 건데 완전 1대1은 아니고 한 반에 한 4명에서 많으면 한 6명 내외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다 각자 다른 과정으로 공부하는 거.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과외처럼 봐주는 그런 개별 진도반이 있습니다. 개별 진도반은 정규 과정 하면서 추가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특히 방학 때 같은 경우 추가하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막 1회만 추가해서 듣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학기 중에도 이렇게 1회나 2회 이렇게 신청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 되게 좋은 기회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되게 원생이 전체 원 기준으로 보면 많아가지고 신입생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치라든지 온라인 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못합니다. 네, 할 수 없어요, 시간적으로. 근데 송도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 오픈한 이제 반년밖에 안 된 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직접 다 한 분 한 분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좋은 기회거든요, 정말.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얘기 듣고 그랬을 때 저희가 코칭을 가볍게 해드려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거 사실 아이들 못 해주는 거고 저희가 비용 받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시간 없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규 관이어가지고 저희가 정말 도와드리기 위해서 혜택으로서 모든 분들 상담 신청하시면은 다 한 분 한 분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 수업 저희 수업 등록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청해 주셔야 되는 거고 수업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 하시거나 아니면은 수업을 등록하실 마음은 혹시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설명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시간 정말 많이 빼가지고 요거를 한 분 한 분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상담 신청해주세요. 이거 진짜. 이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저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하나 한두 가지 교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 공부에 있어서 정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QR코드 자료가 있으실 텐데 그거 찍어주시고 참고로 이거 상담 신청해 주신 순서대로 연락드려가지고 일정 잡아드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상담 받으실수록 빨리 무언가 처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늘 그 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진짜 되도록이면 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원 안 보내주셔도 상관없어요. 아이들 공부에 너무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방학부터 저희가 신설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시간표 넘겨보시면 계시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초등 보면 초등 영재 메디컬 ABC라고 돼 있고 예비 중1 영재 메디컬이라고 돼 있는 반이 있어요. 이게 위에 다른 반들은 일반 저희 정규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영재 메디컬 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나중에 꼭 영재고 과고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고나 자사고 가서 최상위권 하는 친구들 그런 학생들까지 포함한 건데 이 좀 일반 정규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월마다 이제 한 학기 과정 끝내도록 이제 진도가 세팅돼 있거든요. 근데 이 반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3개월마다 한 학기 과정씩 진도 좀 더 빠르게 나가는 거 플러스 선행 진도 하나 나가면서 그 이전 학기 2학기 거를 같이 심화를 병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3학기 과정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습량이 조금 더 일반 정규반보다 많아요. 1.5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 그만큼 학습량이 많고 어떻게 진행되냐면 예를 들면 여기 이걸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 메디컬 C 들어왔다. 그러면은 3-1 진도를 나가요. 그러면서 2-1이랑 2-2 심화를 나가게 돼요. 3일 오잖아요. 하루씩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 진행하고 나서 끝나면 그 다음에 4월달 되잖아요. 그러면은 3-2 개념 유형이 나가면서 2-2랑 3-1 심화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그래서 1년 동안 2개 학년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도 조금 빠르고 학습량 많으면서 이전 과정 복습하는 그런 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누가 운영해 주시냐? 이게 중요한데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여기 장가빌 선생님, 심상원 선생님, 재은지 선생님이라고 계시죠? 요분들이 목동에서 원래 영재 세터 하시면서 영재 수업 전문을 하시는 선생님 팀이 계세요. 제가 뒤에 잠깐 갖고 왔는데
송도에도 뭐 영재고 과고 대비해주는 학원들 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대박입니다. 이분들이 그 매년 영재고 과고 거의 30명 가까이 매년 보내시고 KMO 금상도 막 여러 명 배출 매년 하시는 그런 선생님 목동에서 하시는 분들 저희가 되게 어렵게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요분들 수업 이제 해주시는 거 저희가 개설하니까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시간표 중에서 보면은 정규반은 만약에 혹시라도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시간 안 맞아서 못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저희 특강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KMO랑 KJMO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영재고나 과고 쪽 진학 희망하시는 학생들은 어떤 거를 좀 아셔야 되냐면은 일반 여기 있는 영재 메디컬 위에서 하는 거는 교과 선행심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교과 선행심화랑 별개로 애초에 좀 창의 수업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 푸는 거를 따로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반 교과 심화랑 문제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별도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영재 메디컬 정규반은 일반 그냥 뭐 꼭 영재고 과고 공부 잘한다고 다 가는 거 아니고 자사고 가거나 뭐 일반고 가기도 하니까 그거는 교과 선행심화를 진행하는데 별도로 그런 문제를 다루는 수업을 여는 거고, 특히 여기 KMO 이론 특강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심화 문제만 그냥 문제만 주구장창 푸는 게 아니라 대수, 기하, 조합 파트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예를 들면 고등과정도 일부 들어간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개념 공부하는 그런 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뭐 다른 학원 혹시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 겹치지 않을 거니까 아마 대부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새로 신설되는 거 있어서 네, 안내 드렸고요. 혹시나 영재고 과거나 이런 쪽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선생님들 전문가시니까 나중에 추후 상담 받아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